5월은 가정의 달인데 뭐 가정의 달이라 해서 가정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나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가정이 참 이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뭉친다는 게 또 그렇게 쉽지 않고 그냥 가정에 오면 뭐 그런 어떤 규율보다도 그냥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편안함이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또 얽매이고 뭔가 잡히게 되고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힘들지만 규율을 정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할 수 있고 더 오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둘려있는 상아에 둘려있는 어린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감람나무는 여러분 잘 알듯이 올리브유 뭐 잘 아시잖아요. 그 올리브유가 참 좋은 거죠. 올리브유 뭐 요즘은 옛날에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비쌌는데 요즘은 좀 싸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냥 그 식용유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올리브유를 꼭 사서 드십시오. 뭐를 사서 드시라? 올리브유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올리브유를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드랭싱 하실 때도 드시고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올리브유를 넣으시고 자주 쓰십시오. 특히 요즘은 제가 뭘 먹느냐면 제 안에 다니엘 금식을 2번 했고요. 다니엘 금식은 뭐 먹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78까지 나갔는데 지금 73.5kg인데 쭉 빠져요. 그래서 주로 뭘 먹냐면 도마도를 그냥 드시면 알이죠. 특히 방울도마도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큰 도마도는 좀 아려요. 그것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올리브유에다가 약간 데쳐서 드시면 얼마나 맛있고, 물론 처음 드신 분은 이게 뭐가 맛있어? 목사님 뭐 이게 맛있다 그러지? 짐짐하고 뭐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영양가치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100배 이상 에너지가 그 안에 있고, 이 앞에 안에 들어가면 위장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그냥, 그놈이 장으로 내려가면 장부터 마지막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을 치료해요. 그래서 도마도가 풍년이 되면 의사들이 병원에 문을 닫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도마도를 강판에, 지금은 막 믹서기라는 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강판밖에 없었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강판에 도마도를 갈아서 이렇게 수술 환자를 먹이면 금방 회복되는 게 도마도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데쳐서 드시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고 아주 괜찮아요. 그렇게 드시면 기름이 올리브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밥을 많이 안 먹어도 풍만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싹 균형 있게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고 좀 이렇게 올리브를 좀 많이 쓰시라. 그 우리 아이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얘기는 유용하다는 거지. 기름으로 쓰고 제사 때 쓰고 그렇게 아주 감람류가 유용해요. 그래서 감람류 나무를 심으면 자식 대학까지 다 가리킬 만큼 유용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밥상 앞에 둘려 있는 자식이 미래가 있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살맛 나게 해주는 것, 그런 자녀를 꿈꾸면서 밥상머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오늘 시편 말씀이죠.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대로 먹고 살고, 엄마는 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단 말은 계속 영양 공급이 여전히 엄마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오늘 본문 가정인데 여러분들 그런 행복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가 유치부 영유아 헌신 예배고, 그다음에 유치부인데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길래, 그러면 제가 5월달이니까 강사 구하는 것도 어려워요. 강사가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참 준비된 사람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내는 그런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요. 또 와서 들어보면 뭐 좀 뭔가 부족하고,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과 선생들이 찾아도 없어. 뭐 자기들은 더 모르겠죠. 제가 교육자를 통해서 찾아보고 고신대학에 한번 찾아봐라, 어디를 한번 찾아봐라 해도 없어요. 그래서 막 그나마 그냥 제가 쉐마도 했고 또 하니까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같이 나누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가 있지만 여러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하브루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지만 밥상머리 교육이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일상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4주에 걸쳐서 오늘은 그냥 뚜껑만 열어서 그냥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밥부터 먹자. 그냥 밥만 먹자. 일단 자녀와 함께 뭐부터 먹자? 밥부터. 자녀와 밥만 먹어도 엄청난 거라는 거지. 오늘 그 얘기만 하고 끝날 거예요. 뭐 밥 먹을 때 무슨 대화를 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그 다음에 해도 돼. 오늘은 한 가지만 도전을 딱 하는데 일단 자식들과 함께 가족이 밥부터 먹자.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오늘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가족이란 뭐 하는 거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식구가 몇 식구나 돼요? 우리 6명이에요, 5명이에요. 식구란 말은 음식 먹을 식자죠, 입구죠. 그러니까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교회에 식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목사님 우리 뭐 다 집사들이고 뭐 10수년을 같이 지내고 맨날 그 사람 모이는데 꼭 밥을 해 먹어야 됩니까? 이거 귀찮은데. 그렇게 질문하면 아직 가정교회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첫째는 가족은 먹는 거예요. 어차피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식사를 준비하세요. 많이 하지 말고 야채 정도만 하고 고구마 쪄놓고 그렇게 만약에 다 이게 먹는 게 부담스러운 등치가 좋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우리 또 밥 먹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유지하지 말고 우리 다니엘 식사하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는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매주 VIP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VIP는 봄에만 있고 가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VIP가 있어야 돼요. VIP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VIP가 언제든지 올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지. 아이고 오늘 VIP가 왔네. 이거 우리 간식했는데 죄송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가족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VIP를 모시는 것이 가정교회요 목장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유대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빨리 안 넘어가는데 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뭘까? 가족이 모여 시작.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것. 인성 교육이 되는 품성을 키우는 거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은 가족이 모여 일단 모여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무엇을 통해?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사랑이 가면 성품이 품성이 길러지겠죠. 그래서 품성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밥상머리 교육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가족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식사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각자 활동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 가정의 27%가 가족 구성원이 다 모여 식사한 횟수가 일주일에 2번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주일에 가족 식사는 몇 번이나 하세요? 제가 지금 가족이랑 같이 안 살고 자취 중이라 명절이 아니면 뭐 가족이랑 같이 밥 먹기가 힘든 것 같아요. 각자 바쁘고 해가지고 모이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먹어요. 일주일에 가족 식사 몇 번이나 하세요? 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각각 사정은 달라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네요. 직장인들 역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서 가족 식사 횟수는 일주일 평균 2.4회로 나타났습니다. 예, 가족이 2.4회 정도. 아까 그 남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 굉장한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굉장한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 왜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가 이렇게 힘들까 하는 것이죠. 뭐 대충은 나왔지만은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다 활동 영역이 다르서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넘어가요? 화면이 반응이 늦어요.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서로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지금 일주일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게 어려운 이유도 부모님 따로 학생 따로 뭐 아이들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오는 시간이 다르고 부모님 또 퇴근 시간이 다르고 아침에 나가는 시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 그 다음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지켜야 할 가족 식사. 아버지는 직장에서 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느라 시간을 맞추어 한 번 식탁에 앉기 쉽지 않은 것이 저렇게 우리의 그냥 현실이기도 대충 합니다. 때우는 거죠. 그 가족 사회마저도 소통, 공유, 배품 또 서로 간에 인정 있는 인정 뭐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결핍하게 되고 또 모자라게 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가족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고 해체되는 것들을 그나마 버텨낼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사회적 맥락에서 한 번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우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밥상머리 대화라고 했으면 더 좋겠다. 교육 그러니까 뭔가 딱딱한 규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PPT가 넘어가질 않고 속을 세게 해요. 자, 밥상머리 교육에서 뭐 식사 여절도 가르쳐주고 어른이 먼저 드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고 또 그래서 식사 때 그 식탐의 자제심, 절제, 또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인성 교육이 다 되어지고 또 다 드실 때까지 식사 소도를 이렇게 맞춰서 어른과 함께 식사를 같이 끝내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 예절 그래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내용들이 밥상머리인데요.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 나누겠지만 우선 쉽게 이런 식사 예절에서부터도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교육하기보다는 요즘에는 그러면 애들이 딱딱하게 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기보다는 뭐라 한다? 대화라고 한다. 그래서 밥상머리 대화하자. 밥상머리 교육. 야, 밥상머리 교육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은 그렇지 않아도 공부에 지쳤는데 무슨 또 교육을 하나. 우리 밥상머리 대화다. 이렇게 말을 좀 바꾸는 것이 그래서 대화라고 해야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뭐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또 교육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꾸준하게 가족 식사를 한다면 식사를 한다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세 가정을 볼 가족의 겁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근영이네 가족. 각각 보면서 회사원인 부모님, 우리 가정과 한번 비교해 8살 보세요. 누나 근영이와 6살 동생 태원이 이렇게 네 가족이죠. 아빠가 두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엄마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아직 어린 아이들 음식을 챙기기에 바빠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같이 온 가족이 밥 먹기는 어려워. 알지? 대신 가족 식사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저희도 맞벌이고 또 남편이 서울이다 보니까. 저희는 맞벌이 이제 일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셋이서 먹다 보니 좀 온 가족이 먹기는 솔직히 어렵고 또 애들도 먹는 게 또
TV랑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잘. 어머니 아버님이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약속, 이제 어머니 아버님의 역할인 거죠. 약속을 정하는 거죠. 일주일에 몇 번은 꼭 우리가 가족 식사를 같이 할 거고, 그리고 가족 식사 시간을 정해주시는 약속하고 게 지키는 게 좋고, 그리고 중요하겠다. 어머님 혼자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이제 연령대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규칙을 역할 분담. 정해주시는 것도 좋으시고. 역할 분담도 해주고. 가족 식사 프로젝트 첫째 날. 오늘 혼자 치워. 밥 먹자. 거실에서 편안하게 밥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장난치지 마. 빨리 먹어. 동생 태원이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TV와 장난감들. 보통 우리 가족 모습이죠. TV를 이렇게 켜놓고 식사하니까 밥 먹고 와야지. 네, 가지. 안영아 밥 먹고. 축구하러 갈 거잖아. 이거다. 이제 먹고 보자.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태원이에게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밥상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태원아. 치우자. 물 줄게. 태훈아 앉아. 태원아 앉아. 밥 먹어.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 태원이처럼 밥상을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습관을 들이면 좋을까요?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면 식사 중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뭐 칭얼대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통제 수단으로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켜놓은 채 밥을 먹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이제 아이들을 좀 식사에 몰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식사를 준비하고 차리고 치우고 하는 그런 전 과정에 아이들을 좀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참여시켜라.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 가족 식사 프로젝트에 참가한 강인의 가족. 부엌에서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맞벌이 예예. 저희는 맞벌이 부부예요. 근데 혼자 이렇게 음식 준비도 하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우리 아이는 아이대로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남편도 일 갔다 오면 바로 밥을 바로 차려줘야 돼요. 한국의 아내들은 참 식사 시간이 충성이 심해요. 아니면 가족들이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매들도 각자 할 일이 바쁘고요. 또 이렇게 안 차려주면 또 밥을 걸리기도 하니까 안 먹기도 하니까. 드디어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큰 집이네요. 그냥 똑같은데. 무슨 대화하는가 보죠. 애들이 더 낫나 써주세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저희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오늘은 별거 안 먹었어. 많이 먹어. 날씨라니까. 밥 먹고 바로 나갈 거야. 어디? 운동하러. 많이 좀 있다. 식사를 시작하고 가족끼리 대화가 좀 오가나 싶었는데 식사를 마친 부모님이 먼저 일어납니다. 남아있는 강희와 주인남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빨리 식사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말도 없이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모처럼 맞이한 식사 자리인데 아, 배불러. 이렇게 해서 첫째 날 가족 식사 시간은 총 10분. 그때 제대로 얼굴을 보고 내일 할 건 미리 물어보고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그때밖에 없어요. 들어와도 되게 늦게 들어오고 그랬는데
일단 제가 먼저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엄마도 시간도 맞춰야 되고 동생도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냥 다 같이 그런 적당한 시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이제 술 좀 마시고 얘기할 때가 그냥 제일 재밌고 좋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아빠 입장에서 아니 뭐 밥상 대화라 그러면 뭐 아버지가 뭐 좀 배워가지고 또 고상한 대화도 좀 할 줄 알고 뭐 그래야 뭐 대화도 되고 뭐 교육도 되는 거지. 나같이 막노동판에서 배운 것도 없이 언어도 척박한 언어 쓰고 하는데 무슨 밥상에서 무슨 대화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아빠가 아무리 배우지 못했고 막노동을 하고 사셔도 그 밥상머리에서 자기 언어, 그 투박한 언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우리 이 밥상머리 교육에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유 내가 무슨 대화하고 교육을 하나 그래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뭐 작동이 잘 안 되지만 보겠습니다. 자, 가족 식사 프로젝트에 참가한 세 번째 가족. 다른 가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분 1초가 귀한 아침 시간. 이분이는 아침을 식사 같이 하는데 태민이의 남편이 가족은 도와주네요. 부모님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버님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된장찌개하고요. 고등어구이. 자주 먹습니다. 그럼 식사 준비는 주로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냥 후딱후딱 하기에는 둘이니까 빠르고 혼자 맡기면 또 오래 걸려요. 같이 하는 편이에요. 부모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아침 식탁.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 고등학생 태민이, 중학생 혜리 남매. 이렇게 네 가족이 모였습니다. 혜리 딱 먹는 게 정해져 있어. 된장찌개, 소, 고등어. 이런 거 아예 안 먹지? 혜리는. 근데 아빠도 이런 거 좋지 안 좋아해. 콩장을 싫어해? 콩은 좋아하는데 콩장 안 좋아해. 찌개 뭐는 거야? 그거 나무 같은 거. 냉이. 아, 냉이. 까먹었어. 김에 싸서. 적었어. 먹었어? 바로 얼마나 푸던지 간 항상 요만큼 냉이. 아니 더 이만큼 냉이. 저게 더 이만큼 냉이. 태민이네 가족은 각각 바빠서 주말에만 가족 식사를 겨우 해왔는데요. 일단은 저희 둘이 이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은 들어오면 밤 9시인데 아이들은 9시까지 저녁을 안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따로 먹이고 저희는 이제 뒤늦게 먹다 보니까 평일에는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뭐 극히 드문 경우 뭐 누구 뭐 친구들 생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뭐 일이 있고 이러면 같이 먹는데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네. 그러니까 학원 때문에 좀 늦고 그러고요. 주말 때를 말고는 딱히 뭐 같이 먹을 때는 없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 같아요. 예, 주말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죠. 가족 시간을 약속을 먼저 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명제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약속을 해야 된다.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계속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지키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다른 약속을 자꾸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보통 보면 무슨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못 갑니다. 무슨 모임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미리 약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제가 무슨 그 가정교회 목사님들 무슨 모임을 하면 무슨 모임 때문에 오늘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코칭을 했어. 미리 약속을 했으면 이 모임 외에 다른 약속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모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도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몇 시에 모인다고 약속을 딱 했으면 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려면 목장 식구들과 다 의논을 해서 그 다음 주는 언제 모인다 약속을 하면 되지만 그냥 즉흥적으로 목자 목녀가 어떤 시간이 바뀌어서 그냥 카톡으로 이번에 어디에서 약속 받겠다 이렇게 자주 하면 신뢰를 잃어버려서 목장이 안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했으면 다른 약속들을 하지 않고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 그래야 이게 실천되어지고 그렇게 맛이 들면 습관화되어지고 문화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제대로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행복한 자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 전에 보았던 건데 연결이 돼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시나요? 밥상에서 나누는 30분의 대화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꾼다는데요. 어떤 인생이 바뀌는가 하는 걸 실천해 보시죠. 보고 싶어서 이걸 틀어드립니다. 이제 조금씩 나가보는 거예요. 교가부 나지인 주무관은 매주 수요일이면 5시 반부터 퇴근을 서두릅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국가에서 장려를 했어요. 수요일날 저녁은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해라. 그렇게. 초등학생 딸, 유치원생 아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가족 모두 둘러앉은 자리에서 서로의 하루가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나 우리 남편의 감정, 우리 가족들의 감정을 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회사원 이승기 씨도 평소에는 야근이 잦지만 수요일만큼은 꼭 아이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시간이 많아도 일단 그 식사 시간만이라도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43살 어린이는 책을 통해 140개의 단어를, 가족 식사를 통해서는 1000개의 단어를 배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식사 또한 대화 때. 어려서 주 5회 이상 부모와 식사를 함께한 경우는 성년이 돼서도 흡연 음주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의 바른 아이가 되고요.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런. 가족 모두가 식탁에서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하루 30분이라도 함께하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과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책을 읽을 때는 140개 단어를 얻지만 가족 식사 대화를 통해서는 1000개의 단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만 가족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활발하게 발달된다는 거죠. 책을 읽는 건 눈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책 속에 있는 단어가 집에서 쓰는 단어보다 더 풍부하지만 그냥 눈으로 보는 거와 말로 대화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식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나중에 세상 문화에 이렇게 중독되어 가는 것도 가족 식사를 하면서 애들을 키웠던 가정에는 그런 중독하는 게 퍼센트가 현저히 낮다. 이렇게 그거는 어느 통계도 다 나온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마음에는 어쨌든 간에 식사부터 좀 가족들이 매일 해야 하루에 한 되겠구나 번씩은 그런 꼭 마음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긴 좀 대식구예요. 요즘 보기 드문 딸 부잣집 수연이네. 부엌에서는 언니들이 엄마를 돕고 동생들은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는 아이들하고 평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디 나가도 자기들끼리 동생들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특히 미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보다 더 잘하는 요리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가끔은 제가 우리한테 하라 그러고 수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들어 이제 많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연이 같은 경우 아직 간 맞추는 거 하고 이제 이런 거 삶는 거 이런 거는 수연이가 더 전문이고. 7명의 딸들이 각자 알아서 맡은 일을 하고요. 손님이 왔을 때라든가 7명의 딸들이 때 부럽네요. 숟가락 놓는 거라든가 음식을 놓는 배치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미리 그냥 어른들이 다 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서 좀 해보면 밖에 나가서도 이제 좀 그게 많이 익숙해서
밖에 나가서 뭐 음식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정성이 가득 담긴 한상 차림. 가족들만 다 모여도 여느 집 대가족 부럽지 않습니다. 가족 식사가 익숙한 수연이네는 밥상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가족 회의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내가 만약에 꿀 알래? 현서가지야. 너희가 어차피 신학기 되기 전까지 3월달 신학기 되기 전까지 너희가 핸드폰 갖다가 늦게까지 쓰는 건 상관이 없다 이거야. 단 다음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너희들 일을 하면 엄마 아빠가 그 이후에도 터치하지 않게. 근데요, 의리 있어요. 아침? 자고 빨리 일어나 봐요. 그러면 왜 다 자고 있어? 나 혼자 뭐해? 핸드폰. 안 하고 있어. 야, 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마주보면서 먹을 수도 있고 서로 그 자리에서 화해할 수도 있고 또 사과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대화 나누고 그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뭐 이렇게 너 치사하게 왜 이러냐 그런 경우 있잖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 진짜 들어가기 싫긴 한데 가족 간에 그 밥 먹는 거를 생각하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가족 식사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아까 그 세 가정이 이제 막 애들도 TV 보고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하고 부모님은 먼저 식사하고 일어나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한 4주 동안 한 주에 한 2번, 3번 정도 식사를 했던 가정이 어떻게 지금 질서가 잡아지는지 마지막 보고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4주째. 보조만 새 받으세요. 가족의 식탁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TV를 보고 장난치며 돌아다니기 바빴던 태원이네 가족. 잘 먹죠? 네. 태연이도 먹. 태연아 손으로. 손으로 하지 말고 그렇지. 젓가락으로. 태원이는 밥상에 차분하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네요. 밥 먹을까? 우유도 먹을까? 저희는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라 TV 보면서 집중 안 하고 먹는 게 좀 심해서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4주간 하면서 이제 규칙도 정하게 됐고 밥 먹는데도 돌아다니지 않고 TV도 절제하면서 끄는 법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10분 만에 식사를 마쳤던 강인의 가족. 일주일에 4번은 꼭 가족 식사를 하기로 정하고 저녁 7시면 식탁에 모인 지 4주째. 나 머리 묶고 올래. 안 먹어? 헬스 간다고? 아니면? 아, 나 원래 아침에 가려고 했어. 오전에? 아니, 못 일어났어. 오늘 가는 중대 아니야? 고대사월 거기? 구청 사거리 3달 반 하고 끝나고 이제 여기 또 고대병 사거리 가니까 그냥 학교 동생이 여기 거기 다닌다고 했어? 벌써? 모르겠네. 굳이 나가서 알지. 돈 많이 나가질 않았는데. 알았어. 아니 이쁜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대화에 더 많이 참여하면서 식사 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고 나는 이제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는 그 집에 대해서 그렇게 이 정보를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고 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밥상에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아 얘가 지금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고 싶고 이런 걸 알아가니까는 상당히 그 저기 이런 자리를 많이 자주 만들어가지고 대화하면서 식사 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주말에 한 번 모였던 태민이네 가족. 일주일에 3번씩 4주째 가족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뭐 넣어줘, 너는? 이따가 엄마 부르면 숟가락이랑 밥 풀어와.
부모님이 함께 준비하는 것을 많이 봐서인지 태민이도 부엌에 들어오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일부터 조금씩 거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식사 준비하는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여유롭게 사과 깎는 법도 배우고요. 사과를 돌리냐고. 사과랑 깎아봤어요. 해보니까 자주 볼 수 없는 뭐 개개인의 다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학교, 뭐 학원 있기 때문에 뭐 아들 식구들 이렇게 눈빛을 한번 볼 수 있었다는 게 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최고 큰 게 그거예요. 앞으로 막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영화 생활도 즐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바쁘게 일한다고 하지만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나누는 시간조차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지나치는 사이, 우리는 사소하지만 일상적인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 일단 가족과 함께 밥부터 먹자. 시작. 예, 그래서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하면 75.6%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끈끈해지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자녀를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식사 예절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표현력, 어휘력이 높아지는 거. 아까 1000단어, 1400단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폭식, 편식 등의 잘못된 습관이 개선되고 또 자녀의 성적이 향상된다는 것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뭐 건강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가서 식사들 같이 하시는데 다른 시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또 볼일 보러 나가시고 애들은 애들대로 또 딴 데 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오늘이라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족 밥상에 모여라 그랬습니다. 미국 콜롬비아의 약물 오남용 예방센터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동급생에 비해서 A학점을 받는 비율이 2배나 높고 청소년 비행에 빠질 확률은 50%나 감소한다고 발표했어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대는 밥상머리 교육을 위한 실천 지침 10가지를 발표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족의 식사 날을 가질 것은 그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10가지를 뭐 보면은 뭐 간단한 얘기인데요.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주일에 시작.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족의 식사의 날을 가진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과 또 주일날 저녁 이렇게 한 2번 했으면 좋겠죠. 아침엔 서로 바쁘시니까 일단 밥부터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시고요. 두 번째 시작.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뭐 때로는 외식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나 집밥을 드셔야 됩니다. 바깥 나중에 이제 이 밥상머리에서 식사 부분도 이제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밥 먹는 것도 이 메뉴가 아이들 성격을 나쁘게 하고 차분하게 하고 공부 잘하게 만들고 효도 잘하게 만들고 품성이 있는 식사가 따로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 우선 그런 걸 소개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냥 집밥을 드십시오. 집밥을 드는 것은 최고입니다. 바깥에 미원 그다음에 막 그 햄버거나 그 패스트푸드 같은 거를 드시면 애들 성질 나빠집니다. 우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밥을 드시면 좋겠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하는 거 아까 보셨죠? 그런 거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남편 TV 보고 있고 애들 배 깔고 있고 엄마 혼자 두드럭거리고 있고 엄마도 직장 갔다 왔는데 이게 참 한국의 여성들이 그거 보면은 참 착하고 충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외국에 가면 호텔 같은 데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외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면 보통은 처음에 이제 뷔페 음식이랑 다 같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앉아 있으면 아내들이 간식 가져오고 뭐 커피 가져오고 막 그래요. 10명이 가면 10명의 여자들이 막 서빙해요. 웬 남자를 외국인들을 볼 때 다 쳐다봐요. 저 사람들은 무슨 누구길래 저렇게 여자 종들이 비서들이 따라다니면서 밥도 챙겨주고 커피 갖다 주고 그러나 싶어서 눈이 둥그레 쳐다봐요.
그런 걸 광경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국의 여성들은 그거 보면 열심히 특심이야. 자, 네 번째 시작. TV 끄고 휴대폰도 끄고 식탁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식탁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뭐 우리 같으면 TV가 없어야 되죠. 아까 그 정도 되면 애가 TV 보고 그러는데 어른이 TV 보면서 보거든요. 식사하거든요. 그건 책임이 없는 거지. 아주 무책임한 거고 개념이 없는 건데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절대 TV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일 없겠죠. 그 대신에 이제 TV 대신에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는 거지. 끄지럭거리면서 하나 대화도 안 하고 휴대폰 가지지 않도록 하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빨리 먹고 나가 10분 만에 먹는 게 아니고 별 대화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별 대화의 내용은 나중에 이제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선은 식사하면서 그냥 반찬 맛있다. 엄마 수고했어요. 이거 맛있네요. 싱겁네요. 짜네요. 그러지 말고 맛있네요. 그러면서 어쨌든 칭찬하고 좀 격려하면서 천천히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섯 가지고요. 여섯 번째부터 다시 또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속도가 늦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누고요. 일곱 번째는 네 생각은 어때? 라는 열린 질문을 던지고요. 대화할 때 네 생각은 어떠냐?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공감과 칭찬을 자주 하고요. 아이의 말이라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고 애가 무슨 말을 할 때 걔가 그래서 말이 느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른이니까 말을 팍 막아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고 조용히 해. 아이고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계속 그래서 추임새도 넣어줘가면서 같이 해야 되죠. 마지막 열 번째 시작.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식사가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옆에 사람하고 한번 짧게라도 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 가족 식사는 일주일에 몇 번 다 함께 하나요? 유익한 점 한 가지만 그렇게 해봤더니 어떤 게 유익한지. 또 두 번째는 가족 식사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눠보세요. 1분 안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해서 나눠보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시작.